바보 이반이 진짜 유명한데요. 이 바보 이반은 이제 부자 농부한테 3명의 아들이 있어서 한 명은 군인, 한 명은 배불뚝이 돈을 밝히는 사람, 그리고 한 명이 바보, 그리고 한 명이 이제 벙어리 노처녀가 있는데 이 세 아들과 한 딸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있어서 어떤 귀족들의 생각을 굉장히 풍자를 많이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은 내가 군인만 있으면 뭐든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귀족 집안에 잘 결혼을 했고, 또 둘째는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될 거라고 생각해서 또 상인 집안과 결혼을 했고, 하지만 셋째 이반은 뭐 다른 거 다 별로 필요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인데, 어느 날 그 큰 도깨비가 이 작은 도깨비 셋을 모아놓고 가서 이 세 형제가 사실 항상 싸워야 되는데 이 이반 때문에 싸움이 안 되니까 얘네들 셋을 갈라놓고 와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하게 되고, 그래서 세 도깨비가 열심히 가서 이거를 하는데 이 첫째 둘째를 망가뜨리기는 굉장히 쉬운데 셋째가 도대체가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첫 번째는 군대만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막 군대를 만들어줘서 한껏 이 사람을 이 허풍을 채워준 다음 마지막에 이제 인도를 치라고 해서 인도에서는 이제 완패를 하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고, 두 번째는 이제 돈만 있으면 뭐든지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거를 다 이제 사게 한 다음 그거를 이제 갚을 수가 없게 해서 이제 망하게 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이 아들들은 그렇게 잘 나갔다가 다시 일로 돌아오게 되고 결국은 이 바보 이 동생한테 돌아오게 되는데, 이 바보는 아무리 이 도깨비들이 괴롭혀도 그냥 그거를 묵묵히, 특별한 뭐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아니지만 사실 묵묵히 뭐 무슨 뿌리로 방해를 하든 돌로 방해를 하든 뭘 하든 하나하나 이제 그거를 해내기 때문에 가장 난공불락에 그거를 도깨비가 맞이하게 되는데, 그래서 결국 이 이반은 아무리 그 형들이 또 그렇게 다 말아먹고 돌아와도 역시 또 다시 받아주고, 그래서 이 셋째 도깨비가 얘를 좀 어떻게 해보려고, 너가 말만 하면, 이제 셋째 도깨비 혼자서 도저히 이 이반이 감당이 안 되니까 첫째 도깨비, 둘째 도깨비, 첫째 둘째를 괴롭히던 이 3명의 도깨비가 다 이 셋째한테 붙어서 이 세 도깨비가 이 이반 하나를 물리치기 위해서 여러 그거를 작전을 짜는데, 이 첫째를 괴롭히던 도깨비가 와서 원하는 만큼 군사를 막 만들어줄 수 있어. 그러니까 이반은 그거를 침공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노래 부르는 데 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을 금화를 얼마든지 줄 수 있어 라고 하니까 금화가 너무 다 많아지다 보니까 금화로 서로 뭘 살 필요가 없이 금화로 뭐 만들어 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이상 금화가 별로 필요가 없고, 두 번째는 상인으로 둔갑해서 이 첫 번째한테는 제일 잘 먹히게 군인으로 둔갑해서 나타나서 뭐 여러 가지를 믿게 만들고, 둘째에게는 상인으로 둔갑해서 여러 가지 이제 돈을 잘 벌게 만들어주고, 그렇게 하는데 둘째가 참 신기했는데, 둘째를 할 때 이 상인으로 둔갑해서 밀린 세금을 다 갚게 해주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부자가 됐으니까 좋으니까 이 둘째도 잘 됐다, 사람들이 다 잘 살게 됐으니까 나도 그럼 이제 같이 잘 살게 됐으니까 궁전부터 새로 지어야지 라고 했었는데, 궁전을 아무리 지으려고 품삯을 아무리 비싸게 쳐줘도 사람들이 이 사람이 주는 품삯을 하찮게 생각하니까 아무도 오지를 않고, 또 종마를 사고 싶어도 아무리 이 사람이 돈을 쳐주겠다고 해도 이 상인이 훨씬 더 돈을 많이 쳐주니까 이 사람한테 아무도 종마를 팔려고 하지도 않고, 또 이 사람이 뭐 요리사를 두든 마부를 두든 뭘 하나 하려고 해도 아무도 이 왕한테는 오지 않고 상인한테 다 가버리니까 이 왕한테는 아이러니하게도 돈만 쌓이고 먹을 거 한 톨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결국 이 둘째도 그 많은 돈을 들고 그냥 굶어 죽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. 군대라고 하는 거, 돈이라고 하는 게 우리 생각에는 있으면 있는 것만큼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실제로 제대로 작용을 못할 때는 얼마나 허망한가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고, 두 번째는 이 큰 도깨비가 이제 드디어 이제 이반을 좀 망하게 하려고 이반한테까지 와서 이제 군대를 줬더니 노래 부르는 데 쓰고, 금화를 줬더니 이 놀이하는 데 쓰고 해서 손으로 일하지 않고 머리로 일하는 거에 어떤 허상 같은 거를 잘 알려주는데, 153페이지에 이렇게 해서 이 높은 사람이 가서
머리를 쓰지 않고 손을 써서, 그러니까 손을 쓰지 않고 머리를 써서 일하는 게 어떻게 잘 살 수 있는지를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, 도대체가 이 이반 나라 사람들은 이 말이 먹히지 않는 거죠. 근데 어느 순간 처음으로 이 신사가 머리로 일하는 거를 봤는데, 이 신사가 말을 하다 지쳐서, 허기에 지쳐서 기둥에 머리를 찍고 계단으로 층층마다 머리를 부딪히면서 내려오는 걸 보면서, 머리를 많이 쓰면 머리가 쪼개질 때도 있다더니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풍자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155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이 바보 이반, 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딱 한 가지의 관습이 있어서, 손에 굳은 살이 박힌 사람은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지만 굳은 살이 없는 사람은 남이 먹고 남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 라고 해서, 사실 뭐 그 당시뿐만 아니라 이 인류에게 정치가 있었던 한에서는 항상 이 정치를 입으로 머리로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손으로 일하는 사람들보다 항상 좀 더 우위로 살아왔었던 그 긴 역사를 여기서 약간 잘 풍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